이제 유대인들은 영국의 국가의 경제 시스템 전반에 시작부터 과정까지 싹 다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즉 현재의 유대인들의 어마무시한 부는 영국이라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던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영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부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로스차일드 가문이 나타납니다. 현재 가문의 재산만 6경원이라는 썰이 있는 가문 말이죠. 지난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지 영국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즉 대영 제국의 성장과 함께 수많은 유대인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다는 건데, 그런데 한편 유대인 대우가 좋지 않았던 독일 지역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저 아저씨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을 알린 아저씨죠. 이 양반 영주랑 공국들 진짜 오지게 쪼가리 나 있던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헤센 카젤 공국에 살던 양반이었습니다. 당시 신성로마 제국에 저렇게 오지게 많은 공국과 영주들이 있었으니 당연히 각 지역별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환전소가 필요했었는데, 그 환전소 하던 양반들 중 한 명이 바로 로스차일드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소 장사 그닥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왕족 귀족들 부자들에게 허세개쩌는 인기 취미였던 오래된 물건 골동품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돈 좀 있다 싶은 왕족들 귀족들 옛날 물건들 사다가 방구석에 걸어두고 나 이런 물건 있다 개쩔지 부럽지 않은 것들이 유행이었었는데, 그러한 것을 당연히 로스차일드 아저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아저씨는 그것보다 더 씹수를 내다보고 당시 헤센 카젤 공국의 왕족이었던 비렐름 9세에게만 우선적으로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많은 귀족들이 좋은 물건 생기면 우선 연락 좀 해달라고 로스차일드에게 말했던 상황이었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 왕족이었던 비렐름 9세에게만 좋은 물건 들어오면 연락 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렐름 9세 방구석에만 다른 귀족들에 비해 더 휘황찬란한 물건들이 걸리기 시작했으니 당시 영주 왕이 아니라 왕족이었던 비렐름 9세 기분 완전 선덕선덕해지면서 로스차일드 아저씨 이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왕족이었던 비렐름 9세가 이후 헤센 카젤 공국의 영주, 즉 다음 왕이 되어버립니다. 왕 되자마자 비렐름 9세는 이제 자기 영토의 금융부터 돈 꺼주고 갚고 하는 재무 관련된 것들을 로스차일드에게 담당시키기 시작합니다. 영주의 영토 전체의 재무를 담당하던 로스차일드, 당시 로스차일드가 살던 지역들은 유대인 차별이 극심했는데도 로스차일드는 담배도 만들어 팔아먹는 사업도 하고 포도밭도 경작해서 와인 만들어서 팔아먹기 시작했고 커피도 가져와서 구워다가 로스팅 오지게 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러한 엄청난 사업들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로스차일드 아저씨에겐 가능했었다는 건데, 그런데 1789년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 유럽을 다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실제 나폴레옹은 정말 어마무시한 영토를 얻게 되는데, 당시 스페인은 잠시 동안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기타 등등 정말 수많은 국가들이 나폴레옹에게 잠시나마 먹히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언젠가 영국으로까지 쳐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지게 발등에 불 떨어진 영국, 급하게 군사들부터 전쟁 무기부터 찍어내야 해서 어마무시한 양의 돈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영국은 급하게 전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이자 오지게 얹어서 갚을 게 일단 꺼져라는 국가가 만든 돈 꺼달라던 증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국채는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가치가 더 상승해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었습니다. 즉 당시 여러 국가가 연합해서 나폴레옹을 조질 계획이었으니 영국 국채가 초반에는 오지게 잘 팔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1810년부터 나폴레옹 영토가 저렇게 넓어지기 시작했으니
영국 국채 가치가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국채 샀던 양반들 더 손해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팔아치우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로스차일드 아저씨는 하락세였던 영국 국채를 자기 셋째 아들 시켰어 1815년부터 오지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1815년까지만 해도 영국이 나폴레옹에게 개차 발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 다들 어떻게든 국채 팔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로스차일드와 로스차일드 아들은 오지게 사들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락세였던 국채, 몇 년 뒤에 40% 개이득을 보게 됩니다. 로스차일드 아저씨가 국채 사들이던 1815년, 당시 길거리에는 영국이 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 이미 각 지역의 유대인들끼리 정보 교류하던 로스차일드는 영국이 이길 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길 것이라는 정보를 빠르게 듣고 국채를 오지게 사들였던 거죠. 1815년에 샀던 영국의 국채, 1817년 2년 만에 40%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국채로 이득 본 금액은 분석에 따라 현재의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7천억 원이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버드대 교수였던 니얼 퍼거스는 1818년 로스차일드 가문 재산이었던 180만 파운드가 고작 30년도 안 된 시점에 950만 파운드로 증가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국채 차익으로 돈 벌어먹은 것에 대해서 일부러 영국이 이기고 있는데도 진다는 찌라시를 뿌렸어 다들 국채에 오지게 팔아넘기게 만든 다음 자기들이 사들였다는 썰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국채에 엄청난 차익으로 돈을 번 것까지만 팩트, 그 외에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제 차익으로 엄청나게 돈 불리는 것에 성공한 로스차일드 가문, 당시 자기가 살던 지역 영주였던 비렐렘 구세돈 관리도 오지게 잘한다는 소문 퍼졌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도 로스차일드에게 돈 관리해달라며 어마무시한 자본 맡기려는 부자 귀족들이 유럽 전역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수많은 귀족들이 자기들 돈 관리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으니 이후 자기 아들들 유럽 전역으로 뿌려서 은행 차리더니 수많은 귀족들과 자본가들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그 돈들로 투자와 사업까지 하는, 즉 돈이 돈을 낳는 것을 실현하였던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영국의 런던 시티,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과 다른 유대 자본들은 영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의 통화 공급량부터 국채 발행량, 국가의 경제 정책까지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산업혁명까지 터지면서 전세계 국가들이 도로와 철도 공장까지 지어야 했던 상황, 게다가 금광개발과 석탄, 석유들까지, 이러한 수많은 돈 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할 수 있었으니 수많은 유대 자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저러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가들에게 돈을 꿔주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1800년대 중후반 유럽의 경제 정치계는 국가 사업을 하기에 유대인들의 자본이 거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수천 년간 혐오와 박해를 하던 유대인들과 정반대로 수많은 파트너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갔던 거죠. 그 외에도 수에즈 운하 경영부터 미국 철도 사업 그 자체였던 기업 JP 모건까지, 그리고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까지 모두 로스차일드 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철강왕이었던 카네기의 카네기 철강까지 유대 자본 투자를 받았던 JP 모건의 철강이 인수합병을 해서 지금의 US 철강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 외에도 한 번쯤 누구나 들어봤을 은행가,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까지, 그리고 영화사들까지 꽤 오랜 역사를 지닌 이러한 기업들은 유대 자본들의 투자를 안 받았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1800년대 1900년대 유대 자본들의 투자를 안 받은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려우니 말이죠. 정말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그냥 각자 돈 버는 기술이 뛰어나서 저렇게 수많은 기업들에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일까? 호기심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무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끼리 서로 돕고 돕는 유대인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네트워크는 내가 가족 친구도 없는 곳에 갔더라도
같은 유대인이라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혐오와 박해 그리고 목숨을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끼리라도 으쌰으쌰 해야 있었으니 말이죠. 현재 유대인들 사업가들끼리는 서로 무이자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단체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단지 서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현재에도 실리콘밸리에 유대인 창업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대계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인맥까지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고, 투자자들과 금융기관의 인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필요한 전문가들까지 유대인들끼리는 서로서로 어떻게든 도우려는 것들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유대인들 종특이다, 유전자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들을 무작정 세계 정복을 하려는 그들의 음모, 아니면 그들이 어마무시한 사탄의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얘기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유행하던 음모론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로스차일드 가문을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어 호기심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음모론들을 호기심도 들어왔었기 때문이죠. 지난 수천 년 역사 동안 수많은 혐오와 핍박을 받아온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돈을 버는 방법들은 영국이라는 국가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었다는 것. 빈자일 때도 혐오하던 유대인들, 이후 수많은 국가들은 부자가 된 유대인들을 보고 돈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라며 혐오했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을 뽑아달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에 있는 악마를 모두 없애야 한다. 우린 이제 신께서 주신 사명, 이 지구에 있는 사탄 악마를 모두 없앨 것이다. 그리고 그 사탄 악마는 바로 유대인이다. 마이크 테스트. 아까 유대인 네트워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네트워크 덕분에 유대인 창업가들이나 사업가들이 초기에 어마무시한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도 안 믿던 양반들이 지사업 잘 되려고 저 유대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가라로 유대교도가 되려는 사람들도 오지게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자기 사업에 필요한 정보나 인맥 도움들을 저 유대인 네트워크로 받고, 나중에 사업 잘 나갈 때쯤 되면 원래 자기가 믿던 종교로 갈아타거나 무교로 바꾸는 사람들도 오지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대뜸 오늘 영상 중간에 끼워 넣자니 너무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멱살 잡고 옮겨놓고 설명 지금 드립니다. 괜찮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